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강의 2단원 제13강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의 영양과 운동, 수면과 성생활에 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르신의 영양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많은 이유에서 영양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미각과 후각의 저하. 미각과 후각이 떨어져서 음식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음식이 짜집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두 번째,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유통기한 같은 거 잘 못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한 음식도 그냥 집어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럼 병 걸리실 거고, 두 번째, 청력도 저하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사회활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영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침 분비가 감소됩니다. 침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데 분비가 감소되니까 소화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적절히 수분이 있어야 잘 씹을 수 있고 잘 삼킬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침이 부족하니까 잘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삼키면 흡인성 폐렴도 걸릴 수 있겠죠. 네 번째, 위가 위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액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위가 위축됐으니까 쉽게 포만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소화액이 분비됐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먹고 나서 배부른데 속이 답답한 거죠. 복부 팽만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소화 및 흡수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칼슘의 섭취 및 흡수도 감소합니다. 자, 영양분 중에 칼슘은요,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섭취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기억할 거, 칼슘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주는 게 좋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면 칼을 대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6번, 수분량 감소, 노화의 특징이죠. 어르신들은 수분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심지어 수분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잘 안 나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그랬죠?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파요. 식욕이 떨어지겠죠? 체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의식 저하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만성질환이다. 그러면 아프니까 밥 먹기 싫죠. 그럼 영양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치아의 문제, 잘 못 씹는 거죠. 그러면 영양 부족이 생기겠죠. 의치가 잘 안 맞아도 잘 못 씹을 거고,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 먹고 나서 안 먹었다고 또 드시고, 계속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또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고 음식을 거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영양 부족의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챙겨 드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자, 사별을 했다든지 은퇴를 했다든지 이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식사를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영양의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던 영양 문제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시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집에 체중계 하나쯤 갖고 있으셔야겠죠. 두 번째,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물단지예요.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방이죠. 단백질이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습니다. 꼭 잘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1kg당 1g을 섭취해야 되니까
만약 자신의 체중이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약 60g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요? 단백질을요. 3번,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뭘로?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합니다. 자, 그러면 60kg인 사람이다.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4분의 1이면 15g 정도고요. 3분의 1이면 20g 정도 되겠죠? 그래서 15g에서 20g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4번, 칼슘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요. 우유로 보충하시면 되시고요. 칼슘을 잘 흡수하려면 비타민 뭐? 비타민 D 함께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라는 이야기죠. 5번,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려면 아까 짠 음식 드시면 안 된다 그랬죠? 신경 써서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6번,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노인은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각별히 물 섭취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변비를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어떻게 해라? 줄여라. 그리고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무기질은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버섯류, 채소, 과일류 자주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싱겁게 먹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음식 만들 때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이런 것들의 양을 확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줄이고 나면 어르신들이 맛없다고 또 안 드시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시면 점점 음식이 짜지겠죠? 그래서 뜨겁지 않을 때 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6가지 식품군에는 뭐가 있죠? 볼게요. 첫 번째 곡류, 두 번째 채소류, 세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죠. 네 번째 과일류, 비타민이 풍부하네요. 섬유질도. 5번 유제품류, 우유 같은 것. 6번 당류. 이런 6가지 식품군을 빠짐없이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꼭 주의해서 요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죠. 짠 음식 방금 얘기했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농도의 소금은 간접적인 발암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탄 음식 안 좋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는 것보다는 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붉은 고기, 붉은 색깔을 띠는 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이런 것들은요. 암을 유발하는데 대장암, 직장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육가공품, 소시지, 햄 같은 거에는요. 아질산염이 있는데 얘는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번, 올바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미 따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위에 제목 나가고 있죠? 요 위에 제목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핵심,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볼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함부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수분 섭취 제한해 주셔야겠습니다. 외워봅시다. 간경화가 심하신 분은 갑자기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 마시면 안 되는 질병 외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보다 간경화다. 간경화증에서는 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한에서 심이죠. 요거는 심부전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심장이 온전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부에서 신인데요. 요것은
신부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장, 콩팥이죠. 콩팥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죠. 네 번째는 부입니다. 부는 부신기능 저하증을 이야기합니다.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죠.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에서 갑이 있죠. 요 갑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병에서는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은 비교적 쉽습니다. 염증성 질환에는요, 물을 많이 마셔줘서 염증성 물질을 배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뇨기 질환들, 예를 들면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염,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계 염증 질환 있죠? 폐렴, 염이 염증이잖아요. 그쵸? 폐렴 같은 것 혹은 기관지 염, 이런 건 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 당뇨, 이런 경우에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2가지는 외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2번째는 어르신들의 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요거 자주 틀리세요. 어르신들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안 좋습니다. 두껍다라는 얘기는 풍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예 처음에 나올 때부터 풍선 두꺼운 거 있죠. 그러면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쭈그러들었다 늘어났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장 수축력도 감소되어 있고 피를 쉽게 온몸에 보내주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느려요.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공급이 느리니까 쉽게 몸이 피로해지는 거죠. 운동 잘 못하겠죠. 피로하니까. 2번째,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폐도 늘어났다 줄었다를 잘해야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흉곽, 가슴 뼈들도 경직이 되어 있어서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내쉬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숨을 교환해야 되니까 숨이 차겠죠. 3번, 관절 경직 및 가동 범위 감소. 관절이 굳어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하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겠죠. 운동하기 힘들겠죠. 4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요. 공이 날아오면 잘 못 피한다는 거죠. 균형 및 조정 능력도 감소합니다. 운동할 때 사고가 잦겠죠. 5번, 시력이 감퇴되고 운동 및 낙상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운동을 회피하게 만들어서 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운동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시게 해야겠죠? 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수준을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적절한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잘 확인해서 적합한 것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2번,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땀을 내는 땀복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어르신들 탈수로 쓰러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3번, 10분 이상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운동 꼭 오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면 유연성이 좀 높아져서 근육 손상도 방지하고 고통도 좀 없을 수 있겠죠. 4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번에 나와 있네요. 운동의 강도라든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빈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몸이 좀 적응 상태가 되게
운동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8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 위험하겠죠? 그런 동작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해야 하고요.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굉장히 격한 운동들이죠. 심장에 무리가 가겠네요.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죠? 충분한 잠을 자면 신체 기관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유지에 필수인 것이 수면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상담을 해보면요. 수면을 깊게 푹 못 주무시고 자주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못 주무시고 수면량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시는 편이고요. 오히려 낮 시간에 자꾸 졸리는 졸림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매일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시간은 잘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셔야겠죠?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못 들게 해요. 오후에는 섭취를 금지하셔서 카페인의 영향이 밤늦게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에는 녹차, 홍차, 커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금주 금연하셔야 되고요. 저녁에 과식하면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마셔서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 안 돼요. 4번, 수면제나 진정제는 장기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시에는 의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5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에 좋습니다. 6번, 낮잠은 자지 않아야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겠죠? 7번, 주무실 때는 불편하지 않은 편한 잠옷을 입으시고 취침 환경도 잘 조성해야 잠이 잘 옵니다. 온도도 적정 온도로, 소음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구도 적절한지 살펴보시고 조명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취침 전에 지나치게 뭔가에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은 안 좋겠습니다. 9번, 수면 문제 해결 시까지 뒤척이거나 코 고는 사람과 같은 곳에서 주무시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다른 방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할 것도 있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도 성적인 관심과 욕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요. 우리 여성 노인분들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요거 중요하네요. 질 분비물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 분비물이 감소하죠. 그러면 성교 시에 불편하고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요. 젊었을 때와 달리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좀 느려집니다. 자, 3번, 과도한 술을 섭취할 경우에는요. 남성에게는 발기지연, 여성은 오르가즘 지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4번, 뇌졸중과 성생활 문제인데요.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5번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성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외우셔야 합니다. 최근 시험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중요하죠. 당뇨병은요.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에도 있었고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절염이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니까 성생활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할 텐데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성적 욕구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를 몸에서 떼어내는 거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전립선을 떼어냈다, 남성의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발기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궁을 드러냈다, 유방을 절제했다 해도 여성의 경우에 성기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내가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기능에 사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6번. 강심제, 이뇨제, 신경안정제, 항고혈압제, 항진정제. 와, 너무 많은 약물이 나오네요. 이런 약물들은요, 남녀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작용으로. 그러면 이제 약물을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7번.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성적 욕구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약물들이 성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독특해서 외워주면 좋겠죠?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요, 성적인 욕구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성생활 수행 능력, 기능적인 어떤 향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욕구만 상승시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성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그걸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화로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감소돼서 성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4번, 불필요한 약물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받을 때 이것이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약물 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그리고 예방접종, 계절별 생활안전수칙과 관련된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모두 열공!